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LCD까지 그 강의를 해봤습니다. LCD의 내용이 좀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LCD 사용 방법을 우리가 보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급 과정에서 좀 더 그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더 많은 사용 방법을 배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우선 다뤄봤습니다. 혹은 다른 문헌을 좀 참고를 하시면 더 다양한 그런 LCD 제어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책에 들어가서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있는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떤 작업을 정지시키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현재부터 배우는 내용 때문에 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제 우리가 배울 타이머나 시리얼 통신 이쪽 부분에서도 다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CPU에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CPU IC 다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해져서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인터럽트는 외부 인터럽트고요. 그 중에 PD2하고 PD3, 즉 CPU 핀의 6번하고 7번 핀에 바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터럽트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1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호가 외부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신호는 이와 같이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에서 하이로 올라가고 이렇게 변하는 신호가 입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신호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면 이와 같이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 시점, 그 다음에 로가 되어 있는 시점, 그 다음에 로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시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라고 한다면 이 하이가 되는 시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AVR에서는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세 가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거가 외부에서 신호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를 발생을 시키게 할 거냐, 아니면 로가 됐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하이가 올라갔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신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이게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신사가 쭉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이 시점, 이게 바로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털립니다. 그래서 돈이 다 빼앗기는 이 시점이 바로 인터럽트의 내용이 처리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돈이 다 빼앗기면 이제 강도는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제 신사는 일어나서 털고 경찰서로 가든 아니면 자기가 가던 길을 가든 갈 겁니다. 이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이 동작 자체가 바로 메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돈이 빼앗기는 동작이 바로 인터럽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안 나타났으면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강도가 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죠. 미리 나타날 수도 있고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끝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에 어느 메인 작업을 정지시키는 거를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런 신호를 받는 단자가 바로 외부 인터럽트더라.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플로차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주 프로그램이 쭉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터럽트 발생을 했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메인 프로그램을 계속 동작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의 금지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인터럽트를 받지 않을 거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금지 상태면 그냥 돌아가는 거고요. 인터럽트가 금지 상태가 아니면 어디로 가냐면 이와 같이 복귀 번지를 스택에다가 저장하는 동작을 합니다. 자, 이 동작은 내가 인터럽트의 내용을 다 처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주소를 가져오기 위한 내용을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저장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주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벡터라고 하는 인터럽트 전용 주소로 건너가게 되고요. 이따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금지 상태로 만듭니다. 왜냐면 인터럽트 속에서 다른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도록 바로 인터럽트 속에서는 다른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도록 인터럽트 금지 상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내용을 처리를 하고요. 다 인터럽트 내용이 이게 이제 바로 돈이 빼앗기는 동작이 되겠죠. 다 끝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하는 복귀 번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아까 스택에다 나왔으니까요. 스택에서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금지를 해놨던 거를 해제시켜 놓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게 되죠. 왜냐면 금지된 상태를 해제를 시켜놔야 다시 메인으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 또 인터럽트를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인터럽트라고 하는 걸 처리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더 자세한 건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주소가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CPU가 만들어질 때 미리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셋을 했다. 그러면 리셋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당연히 프로그램 메모리, 즉 롬의 메모리 주소가 되겠죠. 0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지에 보면 인터럽트 0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지에 보면 인터럽트 1번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바로 이 주소로 무조건 건너오게 됩니다. 이 주소, 이게 바로 주소죠. 인터럽트 해당하는 주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인터럽트의 내용을 처리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한 프로그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거쳐서 인터럽트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겠죠. 리셋을 하고 스타터 코드를 건너가서 메인 프로그램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주소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몇 번지요? 쭉 따라가서 바로 해당하는 인터럽트 주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 중간에 보면 인터럽트와 인터럽트 사이들을 보면 주소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02에서 04니까 번지가 2개뿐이 건너가지 않죠. 그럼 이 안에다가 돈을 빼앗기는 동작을 다 넣어놓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메모리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어디다 넣느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터럽트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놔요. 이게 이제 C에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인터럽트의 내용을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인터럽트가 걸렸던 그 다음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으면 분명히 저쪽으로는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메인 프로그램만 수행을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인터럽트가 걸렸기 때문에 인터럽트의 주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이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함수 개념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내용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더라. 자, 이런 개념이 바로 인터럽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 지금 현재 우리가 90S2313에 대한 인터럽트의 주소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리셋을 했을 때 주소 0번지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고 이게 주소입니다. 그 다음 인터럽트 0번은 1번지, 인터럽트 1번은 2번지, 인터럽트 타이머 카운트 1번, 캡처 인터럽트라는 건 3번, 타이머 카운트 1번에 해당하는 인터럽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번도 있고요. 이와 같이 해당하는 주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시리얼 통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들, 그 다음 아날로그 비교기. 이게 지금 2313이 가지고 있는 인터럽트의 주소들입니다. 벡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주소들을, 지금 현재 2313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근데 CPU의 기능이 많아지고, 인터럽트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주소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셈블러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해당하는 주소를 건너왔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인터럽트의 내용을 처리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는 메모리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즉, 돈을 빼앗기는 동작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느냐? 지령만 내립니다. 점프. 어디로? 해당하는 인터럽트의 내용의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위치로 건너가라. 이렇게 이제, 이런 명령만 여기서 딱 내려주고 끝납니다, 얘는. 그래서 그 인터럽트에 관한 내용을 처리하는 거는 서비스 루틴에서, 즉 ISR이라는 서비스 루틴에서 처리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참고를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인터럽트를 쓰는데 우리가 필요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물론 레지스터는 IO 레지스터라는 데에 들어있게 되고요. IO 레지스터 중에 SREG, 이거는 상태 레지스터였었죠. 이 SREG라고 하는 상태 레지스터는 주소를 보게 되면 3F라고 하는 주소 안에 있습니다. IO 레지스터에. 그리고 SREG라고 하는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상위 비트 거를 보면 I라고 하는 비트가 있는데, 이 비트가 바로 인터럽트, 전체 인터럽트 이네블 비트입니다. 즉, 2313이라고 하는 CPU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터럽트를 내가 쓰겠다라고 설정하는 비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만들면 인터럽트를 쓰는 거고요. 여기다 0을 넣으면 인터럽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터럽트든 간에. 그렇다고 또 여기에 1을 넣었다고 해서 인터럽트를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가능성만 준 거지, 아직은 써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1과 0을 넣는 동작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셈블러로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SEI라고 하는 어셈블러가 있고요. CLI라고 하는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자, 이 어셈블러를 바로 쓰면 이 비트를 1로 만들거나요, 이 비트를 0으로 만들게 됩니다. 코드 비전에서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sharp, assem, 그 다음에 어셈블러의 명령어를 넣고 위에다가 이중 따옴표를 쳐서 표현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전체 인터럽트를 enable 시킬 건지, 전체 인터럽트를 disable 시킬 건지를 이걸 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레지스터가 GIMSK라고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General Interrupt Mask 레지스터라는 건데요. 이 레지스터는 지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8비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IO 레지스터에 들어있으며 38번지에 들어있게 되고요. 제일 꼭대기 보면 이 두 비트입니다. 6번째하고 7번째 비트인데, 이 두 비트가 인터럽트를 내가 쓰겠다 말겠다 결정하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0번과 인터럽트 1번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해당하는 비트에다가 1을 넣어놓으면요, 그 해당하는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앞전에 얘기했던 상태 레지스터에 I라고 하는 레지스터 비트를 1로 만들었을 때 그 해당하는 인터럽트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만 설정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야만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할 레지스터는 MCU-CR이라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MCU-CR이라는 레지스터는 CPU를 제어하기 위한 레지스터입니다. CPU를 제어하기 위한 레지스터요. 자, 근데 이 레지스터 중에 지금 총 0에서부터 5비트까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뒤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리저브드 되어져 있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능을 위해서 우선 비워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 중에 0번하고 1번, ISC00, ISC01,
ISC10, ISC11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밑에 있는 두 자리는 인터럽트 0번 거고요. 위에 있는 두 자리는 인터럽트 1번 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담당하는 기능은 뭐냐? 인터럽트의 타입을 설정합니다. 인터럽트의 타입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외부 핀에서 신호가 들어온다 했었어요. 그죠? 이와 같이. 어느 시점에 인터럽트를 받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애들이 바로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죠? ISC.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위치에서 인터럽트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비트가 00일 때, 그 다음에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입니다. 그거를 테이블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볼까요? 00이면 뭐예요? 자, 로우 레벨일 때 인터럽트를 받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우 신호가 됐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을 하겠다. 01은 리저브드 되어져 있고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10은 뭐예요? 폴링 엣지입니다. 펄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인터럽트를 받겠다. 그 다음에 11은 뭐예요? 라이징 엣지죠. 올라가는 시점에 인터럽트를 발생을 하겠다. 자, 그래서 바로 얘기했던 이 3가지 신호가 바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지정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인터럽트를 받을 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시점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하는 시점 이 2가지로 많이 처리를 하니까요. 이따가 한번 프로그램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레지스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GIF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General Interrupt Flag 레지스터예요. 자, 인터럽트에는 그 레지스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줘야 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플래그 레지스터 같은 CPU가 중간중간에 변하는 상태를 표현을 해놓는 그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플래그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거의 됩니다. 얘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변하는 그런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레지스터를 다 설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외부에서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해당하는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플래그 비트가 1이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무조건 여기는 1로 변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가 다시 0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비트 자체는 자기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1로 바뀌고요. 그럼 1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인터럽트가 걸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되고요. 여기가 0이 되면 인터럽트가 이제 다 끝난 거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비트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딱 쓰잖아요. 그럼 이 안의 내용이 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 경우는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이 0으로 만들 때 여기다 2를 넣어주면 0으로 바뀌더라.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인터럽트 처리를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모든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요. 인터럽트 외부 핀에서 신호가 들어옵니다. 근데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로우가 됐을 때, 상승 엣지, 하강 엣지일 때. 신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래그 레지스터가 1이 되더라. 그러면 인터럽트 내용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안에 스위치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얘는, 이 뒤쪽이. 자, 이 뒤쪽은 전체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REG, 상태 레지스터에 제일 꼭대기 비트를 1로 만들어주면 이 전체가 다 스위치가 닫혀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각각의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해당하는 뒤에 있는 스위치 하나하나가 눌려져야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 레지스터에서 1로 설정하면 다 스위치가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인터럽트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럽트의 처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코드 비전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비전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이제 하나 만들어요.
그죠? 자, 만드시는데, 그 코드 위저드 AVR에 가시면 external IRQ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럽트 용보가 1번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인터럽트를 받을 건지 인터럽트 타입을 설정합니다. 이게 바로 로 레벨이냐, 폴링 엣지냐, 라이팅 엣지냐 이걸 선택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만드시면요. 어떻게 파일이 형성되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화면처럼 만들어집니다. 자, 이 화면을 볼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밑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ISR. 인터럽트의 내용을 여기다 넣어놓게 되는 거죠.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인터럽트의 내용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우리가 봤던 각각의 레지스터를 여기 써놨죠. GIMSK, MCUCR, GIFR. 그죠? 자, 그러면 GIMSK를 볼까요? 110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GIMSK가 아까 우리가 봤던 뭐냐면 이거가 되겠죠. 자, 이거죠. GIMSK. 그죠? 자, 여기가 11000000 이렇게 들어간대요. 11000000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럼 뭐예요? 인터럽트 0번과 1번을 사용하겠다. 그 소리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그 다음에 MCUCR 레지스터예요. MCUCR을 봤더니 뭐가 됐어요? 0000A니까 1010이 되겠죠. 그죠? 그럼 MCUCR이라는 레지스터로 가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MCUCR이라는 레지스터였죠? 여기가 다 0이고요. 1010이었었죠? 자, 그럼 1010이면 뭐예요? 바로 폴링 엣지. 그죠? 여기가 1010이면 인터럽트 0번이나 인터럽트 1번은 폴링 엣지에서 인터럽트를 받겠다. 라고 하는 인터럽트 타입을 설정한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건 뭐예요? 플래그 레지스터였죠? 자, 플래그 레지스터에 1, 2를 넣는 이유는 플래그 레지스터를 0으로 바꾸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게 초기화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형성을 하더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쭉 보면 뭐가 나오냐? 이와 같이 어셈블러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전체 인터럽트를 이네이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while문이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자, 이게 코드 비전에서 바로 인터럽트가 세팅된 그 예를 조각조각 띄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회로를 이용합니다. 자, 이 회로는 여러분들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분들은 페이지 201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 B에는 LED를 다 연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PD2하고 PD3는 이와 같이 쭉 따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스위치를 달았죠. 그리고 풀업장을 달아놨습니다. 여기가 다 지금 하이가 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로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이가 됐다가 로우로 떨어졌다가 스위치를 띄면 하이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터럽트가 입력되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여러분들 책의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은 인터럽트 0번을 이용해서요. 인터럽트 0번의 신호가 로우로 떨어지면 그때 인터럽트를 발생을 하고요. 인터럽트가 발생한 개수만큼 프로그램을 포트에 LED를 깜빡깜빡이도록 한번 해보자. 개수를 세더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프로그램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PROG 10-1번.
우선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이따가 만들도록 하고요. 하나씩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만드는 방법을 좀 보셔야겠죠? 자, 코드 비전을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든 프로젝트를 다 닫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new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포트는 B포트죠? 그래서 B포트를 다 출력으로 설정을 합니다. LED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죠? 그 다음에 여기 external IRQ가 옆에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고요. 인터럽트 0번과 1번을 사용하겠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인터럽트 0번을 씁니다. 그래서 0번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강 엣지에서 우리가 인터럽트를 쓰겠다. 그러면 폴링 엣지로 이렇게 하강 엣지죠. 폴링 엣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동 소스가 형성이 되고요. 필요 없는 주석들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ISR, 서비스 루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메인 루틴으로 들어가서요. 포트를 다 출력을 했죠? B포트 다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는 현재 쭉 삭제를 하고요. 지금 외부 인터럽트를 우리가 쓰죠?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를 좀 쓰겠다. 그죠? 그것도 외부 인터럽트 0번을 쓰겠다. 그 다음에 타이머는 지금 현재 안 쓰니까 지워도 되고요. 아날로그 비교기도 현재는 안 쓰니까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SREG, 전체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죠?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연습 문제 1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거를 인터럽트 개수만큼 증가시키자. 그래서 int0를 변수로 놓고 이거를 이와 같이 하나하나 증가시키는 루틴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 안으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int0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증가시키게 되고요. 근데 이 int0 테스트는 소속이 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변수 선언을 글로벌로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unsigned 캐릭터 int0 테스트 이꼬로 0 초기 값을 하나 설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럼 우리가 딜레이 함수를 쓰니까요. 자, 여기다가 딜레이 함수를 쓰면 딜레이 함수 헤더 파일을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딜레이.헤더 자,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루틴이고요. 거기 204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죠.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메인으로 넘어가서요. Y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처음에 넘어가자마자 무슨 동작을 하느냐. 우리가 포트 B의 LED에다가 계속 LED를 깜빡깜빡이는 루틴을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B에다가 0xFF를 넣고요. 그죠? 딜레이 했고요. 미리세컨드 300을 했네요. 책에는 204페이지 중간이요. 그 다음에 포트에다가 0x00을 넣고요. 그죠? 딜레이 미리세컨드 300을 넣었네요. 그러면 계속 LED가 깜빡깜빡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LED 온오프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앞전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문을 하나 넣어줘요. 만약에 int0 테스트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하자.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비교문이죠? 근데 int0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처음에 현재 0입니다. 초기 값은.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성사가 안 되고요. 계속 이 문장에 있는 것만 내용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가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소프트웨어가 정지를 하고요.
무조건 어디로 가요? ISR, 즉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서비스 루틴으로 무조건 갑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처리합니다. INT0 테스트가 하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빠져나와요. 그러면 0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죠. 그래서 쭉 다시 메인으로 내려옵니다. 자, 메인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뭘 했어요? 자, 비교하죠? INT0 테스트가 이제 0이 아니죠. 1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브레이크 문을 만납니다. 이 브레이크는 첫 번째 while 첫 번째 문장을 무조건 빠져나와요. 이유 불문하고 얘도.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와서 거기 이제 어떻게 짰느냐? while문을 제가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이를 넣고요. 자, 무한루프를 돌도록 이렇게 하나를 짰어요. 그죠? 책에. 그리고 포트 B에다가, 그죠? int0 테스트라는 값을 그냥 뿌렸어요.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럽트가 이제 걸렸다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내용을 처리하고 내려와요, 메인으로. 그리고 두 번째 while문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앞전에 INT0 테스트를 1을 만든 거를 포트 B에다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반전을 해서 뿌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LED가 0이면 불이 켜지고 1이면 불이 꺼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전을 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스위치 한번 눌렸으면 하나가 지금 인크리먼트가 됐을 겁니다. 그럼 또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while문 쪽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있는 중간이니까요. 다시 어디로 가요? 메인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겠죠? 자, 이 안으로 가요. 가서 뭘 해요? 또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는 1이었으니까 이제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2라는 값을 또 받아서 어디로 내려와요? 쭉 내려가면 또 메인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int0 테스트라는 값이 2가 된 값을 또 포트에다 뿌려요. 또 인터럽트가 걸려? 또 올라갔다 와. 또 올라갔다 와. 계속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바로 포트 B에는 하나씩 증가하는 과정을 뿌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컴파일 하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에다가 다 지우고요. 자, 다운로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 상태 값은 LED가 깜빡깜빡이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보면 스위치가 둘, 넷, 5개가 있습니다. 됐죠? 이 푸시 버튼 스위치고요. 자, 이 스위치를 보면 스위치 옆에 글자가 써 있어요. 인터럽트 0번, 1번, T0, T1, ICP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인터럽트 0번입니다. INT 0번. 자, 그걸 눌러볼게요. 자, 아까 깜빡이라는 동작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가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스위치가 또 눌렸어요.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씩 증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스위치가 눌릴 때마다 하나씩 증가해갑니다. 이거는 현재 인터럽트가 걸려서 하나씩 증가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동작을 만드는 게 인터럽트의 개념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내용을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습문제 1번이었었고요. 연습문제 2번은 인터럽트 1번을 사용한 예입니다. 1번. 자, 인터럽트 1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이 자체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0이라고 써있는 거를 1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요. 1. 그죠? 그 다음에 1.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1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에 들어가서 GIMSK를 바꿔주면 되겠죠. 뭘로 바꿔요? 100
0000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4가 아니라 8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CU CR이라는 것도 바뀌면 되겠죠? 0000 10인데 이거를 뭐로 바꿔요? 1000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1번으로 바꿔놓고요. 자, GIFR도 마찬가지입니다. GIFR도 100 0000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8.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인터럽트 이번에는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어요. 여기 있는 INT0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수기 때문에 0을 1로 바꾸던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터럽트 1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 자, 이렇게 컴파일해서 다운로딩을 한 다음에 인터럽트 1번 핀을 눌러서 아까와 같은 똑같은 동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있는 내용 3번, 실험 3번은 인터럽트를 2개를 쓴 겁니다. 인터럽트 0번과 1번 두 가지를 쓴 예예요. 자, 인터럽트 0번과 1번 두 가지를 쓴 예를 여러분들 거기 책을 보시면 자, 그 두 가지 쓴 예 소프트를 잠깐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소스 CD에 PROG 10-3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프로젝트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2개 설정했어요. INT0하고 INT1번을 선언했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0번과 1번. 그래서 인터럽트 0번이 눌리면 INT0는 1번, 인터럽트 1번이 눌리면 INT1번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놨네요. 자, LED 전체가 온오프되는 함수, 그 다음에 LED 반절만, 오른쪽에 있는 LED, 그러니까 하이 4비트죠. 하이 4개만 깜빡이는 함수, 그 다음에 상위 4개만 깜빡이는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메인에 들어가서 변수 J하고 I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B는 다 출력으로 설정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전에 봤던 뭐예요? 0xC0, 0aC0 두 가지를 쓰는 거였죠, 인터럽트. 그 다음에 전체 인터럽트 이네이블. 자, Y문에 일어났네요. 자, INT0하고 INT1번을 도한대요. 근데 초기값이 00이었었죠? 그러면 I라는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넘어옵니다. I가 0이고요. 자, 케이스로 가서 0인 위치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LED를 온오프하는 함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LED를 계속 깜빡 이고 있습니다. 전체를. 그러다가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럽트 0번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어디로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무조건 갑니다. 자, 건너가서 올라갑니다. 자, 인터럽트 0번이죠? 자, INT0 테스트를 1로 바꾸네요. 그죠? 자, INT0 테스트를 1로 바꿔서 내려옵니다. 자, 메인에 들어가서 뭐예요? INT0 테스트가 1이래요. INT1번은 뭐예요? 0이니까. 0하고 1하고 더해서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I가 1이 되고요. 이번에 스위치 케이스는 1이 돼서 케이스 1번으로 건너갑니다. 자, 1번에 가면 뭘 증가하냐? 이렇게 해놨네요. 자, 폼은 J가 0에서부터 5보다 작은 값까지 하나 증가시키고요. LED 반절을 깜빡입니다. 그리고 INT0 테스트를 0으로 바꿔놓고 나오네요. 그죠? 이거를 처리하고 끝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1번이 눌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와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2번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LED 나머지 반절을 또 깜빡이게 하는 동작을 넣어놨죠. 나머지 경고가 나오면 다 그냥 빠져나가라.
자, 이와 같이 해당하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하도록 이러한 스위치 케이스문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실험을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 문제 4번은 LCD하고 같이 그 짬뽕을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실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몇 가지 인터럽트를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은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는 외부에서 신호를 줘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인터럽트입니다. 근데 이 인터럽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동작을 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사항은 타이머 카운트 인터럽트입니다. 타이머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인터럽트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 타이머 카운터는 시간적인 개념이 좀 강합니다. 앞전에 봤던 우리가 외부 인터럽트와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무슨 동작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나하나 세고 싶어요. 즉 컨베이어에서 물건이 쫙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물건을 몇 개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현관의 통로에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갔는지 이런 거를 카운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 바로 이런 타이머 카운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타이머 카운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젝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카운터의 개념은요, 지금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처음에 타이머 카운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타이머 카운트의 내용은 방대합니다.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순수한 타이머 카운트만 살펴보고요. 타이머 카운트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능들은 다음에 고급 과정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타이머 카운트에 대한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러의 개념, 그 다음에 8비트 타이머 카운트, 16비트 타이머 카운트 이 내용만 살펴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물론 책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타이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뭔가를 물건을 하나씩 세고 있어요. 그죠? 1, 2, 3, 4 이렇게. 이와 같은 셈을 하는 이런 개념이 카운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타이머든 카운터든 간에 어쨌거나 펄스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펄스요. 펄스라고 하는 건 이런 이쪽으로 가볼까요? 펄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파형이 됩니다. 파형.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호가 하이로 신호가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펄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온다. 주기적으로 계속돼요. 그러면 그런 주기적인 신호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 명확합니다. 왜냐면 주파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폭이 짧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오고 자기 멋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불확실할 겁니다. 그때는 펄스가 몇 개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세는 개념이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8번하고 9번 핀이 있는데요. CPU에 거기 보면 T0, T1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이런 펄스를 받아서 세는 개념이 카운터의 개념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 펄스를 만들 수 있는 거는 CPU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4번하고 5번에 보면 크리스탈이 있었습니다. 그죠? 엑스텔 1번, 엑스텔 2번 있었어요. 여기에 크리스탈 우리가 4메가짜리를 달았습니다. 자, 그 4메가에서 들어오는 펄스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그 펄스는 주기가 똑같아요.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펄스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이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와 카운터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제 프리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클럭
4MHz가 바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쭉 타고요. 그 다음에 T0, T1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외부 핀입니다. 그죠? 펄스가 들어와요. 쭉 들어오는데 이 내부에는 CPU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 이 클럭을 가지고 CPU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안에 이 펄스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를 10비트 타이머 카운트 프리스케일러라고 하는 애가 나눕니다. 분주를 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더 낮추게 되는 거죠.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8로 나누기도 하고요. 64로 나누기도 하고요. 216으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1024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메인 클럭을 나눠요. 그러면 속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 펄스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펄스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혹은 외부 핀에서 들어오는 펄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뭐가 있느냐? 이와 같이 클럭 선택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클럭을 쓸 거냐? 그냥 4메가로 들어온 걸 쓸 거냐? 아니면 8로 나눈 값을 쓸 거냐? 혹은 64로 나눈 클럭을 갖다 쓸 거냐? 256으로 나눈 클럭을 쓸 거냐? 1024로 나눈 클럭을 쓸 거냐? 혹은 T0나 T1에서 들어온 클럭을 쓸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클럭을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타이머 1번 쪽으로 가는 건 타이머 1번 거 클럭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트 0번으로 가는 거는 타이머 카운트 0번 거 클럭입니다. 그래서 이 클럭을 가지고 타이머 카운터가 동작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타이머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펄스를 4메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낮은 주파수로 낮추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게 바로 프리스케일러가 하는 동작입니다. 됐죠? 그리고 내가 어떤 펄스를 갖다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내부의 CPU의 내부에 보면 레지스터가 있어요. IO 레지스터인데 IO 레지스터의 TCC-R0나 TCC-RB라고 하는 이 레지스터에 바로 CS00, CS01, CS02, 그 다음에 CS10, CS11, CS12라고 하는 이 비트들이 결정을 하더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타이머든 카운터든 펄스를 가지고 쓰더라. 그리고 그 펄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바로 타이머 카운터나 타이머 카운터의 클럭으로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쓰는 방법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 넘어가도록